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기능성 식품회사 벨링 브랜즈의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부분은요. 그 CEO와 CFO의 아주 잘 준비된 발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진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질문과 답변, 바로 애널리스트들과의 질의응답 세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준비된 발표는 회사가 보여주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속마음, 시장의 진짜 우려, 그리고 회사의 어떤 숨겨진 고민 같은 것들은 바로 이 질의응답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치열한 문답 속에 숨어있는 진짜 단서들을 하나씩 캐내보는 겁니다. 네, 오늘 그 질의응답 내용을 쭉 훑어보면요. 월스트리트의 관심사가 크게 네 갈래로 모이는 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된 경쟁 환경. 두 번째는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회사는 계속 답을 피하는 미래 성장 전망. 세 번째는 당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무적 압박 요인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걸 돌파하기 위한 무기, 바로 혁신 전략이죠. 이 네 가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분석가들은 뭘 의심하고 있고 또 회사는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 그 팽팽한 긴장감을 한번 느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경쟁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질의응답 녹취록을 보니까 거의 모든 분석가가 경쟁에 대해 묻고 있어요. 이건 그냥 시장이 좀 뜨겁다, 이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대형 창고형 매장인 클럽 채널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 경쟁이 갑자기 왜 이렇게 치열해졌나 그 배경을 들여다보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CEO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게 좀 독특한 이유 때문이에요. 한 주요 클럽 유통사가 다른 제품군에서 관세 문제 때문에 갑자기 매대가 비게 된 거예요. 아, 다른 제품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채워넣기 위해서 단백질 음료랑 파우더 제품들을 대거 들여놓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벨링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매대 공간을 더 얻은 행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옆자리에 수많은 경쟁사 제품들이 함께 깔리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전장이 열려버린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의도치 않게 단백질 제품들의 격전지가 형성된 거죠. CEO가 이걸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일화를 한번 소개하는데요. 직접 그 클럽 매장에 가봤더니 쇼핑카트에 한 60에서 70%의 고단백 쉐이크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와, 60, 70%요? 네, 이걸 보면서 경쟁이 심해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잠깐만요. 바로 옆에서 경쟁사가 칼을 갈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시장 파해를 키우는 긍정적인 효과라고요? 너무 낙관적인 해석 아닌가요? 듣기에 따라서는 CEO가 위기감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회사가 자신감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어 프로틴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핵심 가치 제안, 즉 그들만의 해자, 모트가 아주 튼튼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회사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포지셔닝, 그리고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환상적인 맛과 풍미, 마지막으로 훌륭한 영양 성분. 맛이라면 저도 정말 인정합니다. 루트비어 맛, 펌킨 스파이스 맛 같은 걸 내놓는 걸 보면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단순히 단백질 보충제가 아니라 하나의 음료나 디저트처럼 접근하는 전략이군요. 네, 그 걸쭉할 줄크 쉐이크 같은 식감하고 다채로운 맛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강력한 무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요. 한 분석가가 최근 경쟁사들이 들고 나온 초미세 여과 우유, 울트라 필터드 밀크 성분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하거든요. 뭔가 더 기술적으로 진보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맞아요. 요즘 소비자들 성분 엄청 따지는데 초미세 여과라고 하면 뭔가 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니까요. 너희 제품은 그냥 우유 단백질 농축물인데 저쪽은 더 진보한 원료를 쓴다. 이거 괜찮겠냐? 이런 질문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회사 측의 답변이 아주 단호해요. 소비자들은 그 차이를 구별하지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죠. 소비자에게 중요한 건 그런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입에 넣었을 때 느끼는 브랜드 경험, 즉 맛과 식감, 그리고 포장지에 적힌 영양 정보라는 겁니다. 와, 이건 경쟁사의 기술적 차별화 시도가 우리 핵심 고객들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인 셈이죠. 와,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결국 너희가 뭘로 만들든 우리보다 맛있게 만들 순 없을걸 이라는 선언처럼 들리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자신감을 보이는 회사를 향해 분석가들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좋아, 자신감은 알겠는데 그래서 내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화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분석가들이 2026 회계연도 실적 전망에 대해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회사는 계속해서 확답을 피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거든요. 앞서 경쟁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자신감과 침묵. 이 사이의 간극이 정말 흥미롭네요. 왜 이렇게까지 답변을 피하는 걸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회사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과거와 근본적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니다. 예전에는 생산 능력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만큼이 곧 판매량 예측치였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내놓기가 오히려 쉬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공장을 풀가동해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었으니 생산량만 계산하면 매출 예측이 바로 나왔다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은 증설이 끝나서 생산 제약이 사라졌고요. 그렇죠. 이제는 변수가 훨씬 많아진 겁니다. 지금 클럽 채널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프로모션 전쟁의 결과가 어떨지, 또 관세 정책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변수들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한마디로 아직 우리도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건 알겠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그래서인지 회사가 계속해서 장기 성장 목표치인 10에서 12% 매출 성장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년 숫자는 지금 말해줄 수 없지만 우리 회사가 가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메시지죠. 아,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다독이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장기 성장 자신감의 근거로 카테고리 캡틴으로서의 역할을 유독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물건을 잘 파는 1등 브랜드를 넘어서 시장의 규칙 자체를 만드는 선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유통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매장 내 단백질 음료 코너를 어디에 배치할지, 어떤 제품들로 구상할지, 또 어떻게 진열해야 매출이 극대화될지 컨설팅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와, 이건 유통사 입장에서 벨링 브랜즈를 단순히 공급사 중 하나가 아니라 카테고리 전체의 성장을 함께 이끄는 필수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보죠.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3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 예상보다 약간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회사는 연간 가이던스의 상단을 오히려 낮췄어요. 보통은 실적이 좋으면 전망치도 같이 올리는 게 정상인데 이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월스트리트가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질문도 집중됐죠. 여기에는 몇 가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CEO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3분기에 소비가 예상보다 조금 더 좋았고 앞서 말한 클럽 채널 매대를 예상치 못하게 추가로 확보하면서 매출이 깜짝 증가한 측면이 있어요. 그건 긍정적인 요인이네요. 그런데 왜 가이던스는 낮췄을까요? 바로 그 매대 확장 때문입니다. 추가로 확보한 그 매대에서 경쟁사들과 피 튀기는 프로모션 전쟁을 벌여야 하잖아요. 아,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과 경쟁 압력이 4분기 실적에 부담이 될 거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전망에 반영한 겁니다. 또한 3분기에 이커머스 채널에서 미리 재고를 쌓아두려는 움직임이 예상보다 강해서 매출이 좋았는데 이 선구매 물량이 4분기에는 당연히 줄어들 거라는 점도 고려했고요. 결국 3분기의 깜짝 실적은 어떻게 보면 4분기의 실적을 일부 당겨온 효과도 있고 또 단기적인 행운, 즉 매대 확장이 오히려 장기적인 출혈 경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로군요. 네, 특히 4분기 마진, 즉 이익률이 상당히 나빠질 거라는 경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CFO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어주는데요. 가장 큰 두 가지가 바로 첫째, 클럽 채널을 중심으로 한 프로모션 비용 급증, 그리고 둘째, 원재료 비용 상승입니다. 원재료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핵심 원료인 유청 단백질, 즉 웨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2026년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적인 악재라고 언급해요.
여기에 신제품 출시에 따른 포장 디자인 변경 비용 같은 일회성 지출까지 겹치면서 4분기 총 이익률이 눈에 띄게 하락할 거라고 예고한 거죠.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단기 수익성은 악화될 거라는 경고까지 나왔네요.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할 텐데요. 자연스럽게 분석가들의 질문도 신제품 전략으로 넘어가는군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회사의 무기는 역시 혁신이겠죠. 최근 출시한 인덜전스 라인과 아몬드 밀크 쉐이크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인덜전스는 이름처럼 초콜릿 브라우니, 솔티드 카라멜처럼 디저트 맛을 강조한 라인인데요. 성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성과가 좋다는 게 기존 제품을 사던 사람들이 그냥 신제품으로 갈아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전체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분석가들이 궁금했던 점인데 회사 측의 답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덜전스 라인 매출의 절반 정도만 기존 제품 소비를 대체하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고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 카테고리 확장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카테고리 확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기존에 운동 후에만 프리미어 프로틴을 마시던 고객이 오후에 디저트가 생각날 때 인덜전스 라인을 추가로 구매하는 식이죠. 다른 시간, 다른 목적으로 추가 소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단백질 쉐이크를 전혀 마시지 않던 신규 고객까지 유입되는 효과도 있어서 아주 성공적인 출시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막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한 아몬드 밀크 라인은 아직 성과를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더군요. 신제품 외에 기존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한 다른 전략도 언급됐나요? 네, 아주 중요한 전략적 변화가 엿보였습니다. 바로 싱글 서브, 즉 일회용 병 단품 판매 전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12개, 18개들이 박스 단위로 판매했는데 내년부터는 편의점이나 마트 계산대 옆 같은 곳에 병 제품 하나씩을 단품으로 진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이나 주스 한 병 사듯이 단백질 쉐이크도 그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상온에 진열하기도 하고 냉장고에 입점시켜서 시원하게 바로 마실 수 있게도 하면서요.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 기존에는 단백질 보충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매장의 단백질 코너를 직접 찾아오는 목적 구매 고객이 타겟이었다면 이제는 쇼핑 중에 우연히 눈에 띄어서 혹은 목이 말라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들까지 고객층을 넓히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셈이죠. 오늘 벨링브랜즈의 질의응답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의 선두주자가 겪는 기회와 위협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사방에서 경쟁자들이 밀려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맛이라는 자신들의 핵심 가치를 믿고 정면 돌파하려는 자신감이 인상적이었고요. 동시에 단기적인 이익률 하락이라는 현실적인 압박에도 직면해 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신제품 출시나 싱글 서브 같은 새로운 유통 전략을 통해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는 경쟁은 오히려 시장을 키우는 기회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마진을 지켜낼 수 있느냐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그런 팽팽한 줄다리기가 느껴지는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확인했듯이 프리미어 프로틴의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유일한 해자는 따라올 수 없는 환상적인 맛과 다양한 풍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쟁사의 제품 개발 책임자라면 이 막강한 강점을 어떻게 공략하시겠습니까? 더 맛있고 더 자극적인 맛으로 정면 승부를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벨링브랜즈의 CEO가 소비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일축했던 원료의 차별성이나 다른 영양학적 가치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시장의 판을 흔드시겠습니까?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